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 관리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이 있으시면 조금 눌러보는 게 조금 그 신상에 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제가 그렇다고 막 쫓아가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만 이 조금 도움이 되면은 조금 눌러주면 저도 신나가지고 뭔가 만들고 하겠지만 이게 영상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안 터져. 안 터지고 막 구독자 막 200명, 300명 이러면은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유튜브계에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이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없어졌네? 그때 가면 후회도 높겠죠. 그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릅시다. 소문도 조금 내주시고요. 도라이 새끼 하나 있는데 재밌더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커리어 관리에 좀 도움이 되더라. 재생 목록 눌러놓으면 괜찮더라.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좀 이 가면도 조금 이렇게 좀 좋은 걸로 좀 바꿀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편집도 좀 재밌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맨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사랑 한판 붙는 거에 대한 막 사이다 썰들이 졸라 많아요. 요새 유머 사이트에 가면 상사랑 한판 붙는 막 사이다 썰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게 커뮤니티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늙어지잖아요. 이제 늙은 커뮤니티에서는 괜찮아. 왜냐면은 이게 형님들이 이제 댓글을 막 남기면서 이제 형님 아우님들이 야 이거 미친 이거 그렇지 존나 시원하긴 한데 이거 진짜로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조언을 남겨준단 말이야 태반이. 그리고 그게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안 한단 말이지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보고. 근데 막 젊은 막 경력 짧은 이런 사람들이 막 하면은 이게 실제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젖된다. 제가 그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만약에 근데 상사가 형사적 범죄 행위를 한다. 뭐 성추행을 하고 뭐 폭행을 하고 막 폭언을 하고 막 심지어 막 성폭행을 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대한 증거를 모아야 돼요. 예. 녹음, 녹화, CCTV 싹 다 따놔야 돼요. 왜? 형사고소 먼저 하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형사비금을 제시를 하던지 뭐 이러면서 막 발발 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민사를 한 번 더 걸어. 그러면은 한 5년 뭐 이렇게 뭐 아무리 그렇지 짧아도 한 5년 걸리겠다. 한 3년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슬슬 이제 보너스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물론 그 회사에서는 더 이상 다닐 수 없겠지만 다닐 수도 있죠. 다니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고소 가야 되고요. 당연히 회사에 얘기해서 그 사람 잘리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범죄적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소고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형사로 먼저 국가에서 형벌을 받게 만들고 뭐 이거는 변호사님이랑 이제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사를 걸어서 형사적 그 평가를 받은 걸 기반으로 야, 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민사 관련돼서 하는 재판장님이 엄청 편해지지. 형사소송 걸어가지고 얘가 이겼네. 그러니 당연히 민사 승소해야겠네. 근데 가격은 뭐 한 이 정도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직하시면서 5년짜리 적금 들어놨다 생각하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회사에서 그 사람 잘리게 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형법상 범죄행위라고 그랬죠. 형법은 이 교도소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뭐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법에서 죄는 정해져야 된다. 만약에 국가가 형벌을 막 휘두르고 다니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우리의 그 자유, 그분이 좋아하시는 자유 이런 게 굉장히 침해가 많이 되니까 죄형 법정주의를 해가지고 깜빵에 집어넣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형법상 있는 사람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 교도소가 모질라요. 네, 교도소가 모질라. 자, 우리 동네에 교도소 있겠습니다 하면은 네 환영합니다 할 사람. 우리나라에 이제 지방 중에 이제 그런 지방이 있긴 있죠. 워낙에 인구가 소멸 단계에 들어가서. 근데 뭐 예를 들면 대도시에다가 짓는다. 좋아할까요? 없겠지. 그죠?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예. 뭐 그렇다고 뭐 감옥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형법상 범죄 행위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를 좀 애매하게,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레벨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직장에서 그 괴롭혀.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입히고 있어.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를 이제 근로기준법에다가 딱 정해놓고,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시행을 했어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게 애매한 게 많아요. 저도 사실 제가 당했던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가 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잖아. 정당한 이유? 예를 들면 진짜 일 못하는데도 막 진짜 솔직히 저 그것도 봤거든요. 막 일 진짜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했어. 진짜 1년 내내 일을 하나도 안 했거든. 그 사람 맨날 뉴스 보는 게 일이었거든. 근데 난 진짜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자기를 팀장을 안 시켜준다고 막 임원한테 대들고 싸웠어요. 나 그걸 보고 진짜 존나 어이가 없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해서 차별한 거란 말이야. 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는 일 하나도 안 했어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단 말이지. 존나 골 때리잖아요. 그죠?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한. 이것도 애매해.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엄청 힘들게 뭔가 일을 계속 시켰어. 근데 알고 봤더니 옆에 부서에서 실제로 비슷한 일을 시켰어. 그리고 그 사람도 하고 있어. 묵묵히. 왜냐면 그 회사에서 뭔가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한 세 팀에 한 명씩은 꼭 나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저 애매한 거지. 이것도 애매해요, 진짜. 그리고 뭐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은. 이게 이제 사실 자를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뭐 평가는 박살 나겠지만 뭐 사실 뭐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고 아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존나 애매한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존나 애매한 게 많아.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특히나 이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뭔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다른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뭐 그게 그렇게 당하는 건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팀장을 들이받았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손해는 누가 보냐면 내가 봐요. 내가 봅니다. 무조건 내가 보게 돼 있어요.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 사실. 물론 아까 맨 처음에 팀장의 그 예외적인 얘기를 한 이유가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팀장이 손해를 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애매한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에서 애매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애매한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 내가 들이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고생하고 있었어. 아니면은 뭐 누가 봐도 아니면 뭐 증인이 한 5명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제가 봤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면은 나만 내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팀장이 뭐가 있어요? 인사권하고 평가권 있죠. 이거를 막 휘두른단 말이지. 당연히 휘두르겠지. 네? 좋은 얘기 하겠어요? 자기 뒤통수까지 다 땄는데. 그러면은 부당한 대우를 꾹 참고 견디란 말이냐? 아니, 방법이 있습니다. 또 3단계로 설명드릴게요. 첫째, 본인이 생각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주변인들, 회사 사람 말고요. 회사 사람 말고 자기랑 좀 친한 사람들 중에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때 팀장 입장에서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아니, 왜냐면 안 그러면은 친구들은 다 내 편을 들어주겠지. 근데 팀장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뭐 임원이 존나 갈구더라. 내가 그런 걸 한번 보긴 했어. 이런 식으로 팀장의 상황을 살짝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살짝이 아니고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주변인들의 한 80% 이상이 부당한 대우가 맞다. 넌 진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예를 들면 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봐봐. 아니면은 니네 팀장이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줘야죠. 근데 막 다 그렇게 했는데 막 80%, 막 90% 이상이 너 부당한 대우 받는 거야. 맞는 거야. 이러면 부당한 대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직장 내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변인들 중에 조직 생활 해본 사람한테 내 입장하고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리뷰를 받으라고 그 사람들한테. 회사 사람들 말고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말 쫙 놓습니다. 주변 사람들 반드시 팀장 입장부터 설명해. 그렇게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장 내 괴롭힘을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 들이받았지. 들이받거나 아니면 신고를 했어. 그랬을 때 그 위원회가 열릴 거란 말이에요.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그랬는데 팀장 입장을 당연히 들어요. 그 사람들도. 그죠? 그 사람들도 팀장 입장을 당연히 듣기 때문에 그 사람들 팀장 입장 들었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크로스 체크를 하겠죠. 제3자들 같은 팀원들이라든지 아니 그 사람 진짜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퇴직자라든지 심지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 뭐 이렇게 막 크로스 체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게 왜 제일 괴롭힘이죠? 그 사람 원래 일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 나와버리면 잣대는 거예요. 진짜 잣대는 거예요. 이 체크를 한번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다 썰인 이유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사이다 썰 그대로 보고 따라하시면 내 커리어 박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액션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적 범죄다. 지금 더 이빠이 모아서 적금 한번 가시죠. 시게 한번 적금 한번 가시죠. 네. 그게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커리어 관리를 위해 영상을 찍은 리얼치온 스타일즈를 누르셔서 구독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